2020년의 통계청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가구 수는 약 313만 가구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수인데요. 이 높은 수치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들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반려동물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비용이 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은 반려동물들의 배변을 처리하는 비용, 유기된 동물들을 보호하는 시설 및 운영유지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반려동물 가구 수가 15%임에도 전 국민이 세금으로 이런 비용을 함께 분담하고 있죠. 따라서 이에 대해 관련 비용을 관련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의 긍정적 효과는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쉽게 키우고 버리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키우겠다는 선택에서부터 신중한 결정을 유도하고 책임감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동물 유기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실제로 한 해 평균 유실되거나 유기된 동물의 수를 11만 3천여 마리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조사된 동물의 수일 뿐 실제로는 더 많은 동물들이 유기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유세가 도입되면 이에 대한 부분이 확연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꼭 이런 장점만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반려인들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죠. 반려동물 보유세 반대 입장은 이렇게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한다면 반려인들은 이를 부담으로 느낄 것이고 그로 인해 기존에 키우던 반려동물들의 양육을 포기하고 유기를 더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팽팽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단순히 정책적인 비용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동물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결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에 어떤 입장이 맞을까요? 실제로 보유세를 시행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걷어들이는 것은 결코 만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시행법 또한 반려동물 등록제가 의무화되어 있어 모든 반려인들이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심지어 등록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되고 있지만 실제 등록률은 약 70% 정도입니다. 특히나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시골 지역에서는 등록률이 낮고 반려묘는 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 시 행정적인 비용들만 증가될 상황도 우려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두고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자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요즘 핫한 주제인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더 나은 복지 정책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마음이 모아져 하루빨리 좋은 결론이 도출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